우리가 재산 분할을 받는 액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편차가 클 수도 있고, 이제 실제 내가 받을 돈이 있고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 수중에 있던 재산이 사라져서 예를 들어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성도 있고 편차도 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분들이 꼭 몇 가지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압류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이 소송 중이든 언제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상담원 의뢰인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 상대방 명의로 주된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주지가 주된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같이 마련을 했는데 그 명의를 상대방 단독 명의로 해둔 거죠. 그렇다면 그 아파트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압류, 가처분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할 때 순서가 뭐 자료라든지 등등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진행 중에 상대방이 당연히 모르고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면, 즉 등기에 기입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1심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이미 진행하셨던 분이고 1심 판결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선고받으신 분이세요. 재산분할로. 그런데 상대방이 1심 선고 즈음해서 갑작스럽게 이 부동산에 고액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 이익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위자료로 가집행을 해봐서 상대방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돈도 없다. 그리고 상대방 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든 뭐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은닉하고 주지 않을 사람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위험 상황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1심을 전부 진행하시고도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의뢰인분이 뒤늦게 아이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가압류가 뭔지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해서 좀 알아보시고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가압류 안 했어?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안 했어? 요런 말이었던 거예요.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의 재산을 뭐 처분했다고 하면 그때라도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뭐 상대방과의 조정이나 판결 절차에서 최대한 진행하셔야 되고, 간혹 이 형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뭐 강제집행 면탈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을 과도하게 은닉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이제 최대한 수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조회의 문제인데요. 내가 상대방 재산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재산을 상대방한테 공유했죠.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공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송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현출돼서 조정이나 판결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제 별개입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분들이 또 최근에도 이게 오셨는데 상대방 재산 조회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 필수, 재산 조회 필수, 너무 필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 이제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뒤늦게 일부가 조회됐는데 그게 일부만 조회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요런 것들이 당연히 조회되는 것들이. 그래서 재산이 그냥 알아서 법원에서 현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써서 이걸 현출시켜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도 재산 분할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상 재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상 재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업장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를 뭐 보증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권리금 등으로 표현되는 이제 재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주장만 될 뿐 자료가 현출되지 않거나 감정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명확히 주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되지 않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조회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 것이 재산 분할에는 기준 시점이 있다는 건데요. 기준 시점에 따라 내가 받는 재산 액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재산 분할 대상에도 영향을 주고 재산 분할의 가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그 부부가 언젠가부터 별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사안에서는 소장 접수 시점이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별거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또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시점에 대한 쟁점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재산 분할에는 기준 시점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시점에 있는 이 재산까지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볼 건지, 그리고 특히나 뭐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이 크잖아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내일 뭐 몇십만 원을 빼가지고 더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기준 시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뭐 내리고 이런 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부동산 갖고 돈 줄 건데 시세 오르고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있고 그게 재산분할 액수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장에는 주된 것이 반드시 있고 강조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주장하는 건 당연히 기본인데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 이것만을 간혹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50%면 잘 나온 거고 뭐 70%면 잘 나온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50%여도 그 최종 결과 액수가 결국 중요한 것인데 이게 달라요, 상당히. 기여도는 좀 고무줄 같은 거여서 우리가 재산분할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받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시점, 가액에서 이미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내가 뭐 10억에서 반 받는 거랑 뭐 5억에서 반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되는 게 기여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같아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는 뭐 재산분할 대상, 기준 시점, 가액인데 우리가 이 가액도 생각보다 많은 편차가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의뢰인분이 일단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재산분할을 크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저기 지역에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의뢰인분은 그 토지 뭐 값 얼마 안 돼요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보기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개발 이슈가 있다. 아직 거기에 정식으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건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게 상당히 액수가 높게 나왔죠. 의뢰인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땅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함은 물론 기존의 거주지 플러스 오히려 돈을 받으시는 방식의 재산분할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산분할 방법인데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흔히 생각하시고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아파트냐 돈이냐 요건데,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 또는 뭐 누구 명의 아파트가 있다. 그럼 내가 재산분할 방법으로 이 부동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그 부동산은 뭐 팔든 저 사람이 갖든 나는 돈으로 정산을 받고 싶은지인데요. 이거는 내가 뭐 원하는 바, 뭐 가치, 생활 반경 또는 현실적인 문제 모든 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만일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주장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 분할에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안전하면서도 합당하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참조 삼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사안에 맞게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